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뭐 테슬라 관련된 그리고 FSD도 할 수 있으면 영상이 길어지면 다음에 FSD 리뷰를 넣겠습니다. 요즘 계속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써보는데 뭐 물론 디스인게이지먼트가 몇 개 그리고 이건 좀 아닌 게 한두 번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너무 만족해서 도대체 이거가 뭐가 이렇게 불만이신지 저는 솔직히 잘 아니면 너무 그냥 알아서 다 해줘 식이어서 그런 건지.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이번 버전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과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슬쩍슬쩍 보다 보면은 여전히 다른 내연기관들이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리고 BYD도 돈을 잘 벌지 않냐. 그리고 중국 얘기가 많았거든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좀 힘든데 중국 경기 문제라든지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아직 차가 주력이니까 그래서 제가 부정하진 않습니다. 좀 위태위태한 면이 있죠. 사실인데 곧 망할 것 같이 언론에서 정말 테슬라를 뭐만 이제 건수가 생기면 두들겨 패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그럴 포텐셜은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제가 포드나 GM이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닙니다. 역대급으로 벌죠. 현대기아차도 그럴 겁니다. 왜냐면 연구비는 하나도 안 쓰고 내연기관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어서 껍데기만 바꿔서 일론 머스크가 몇 번이고 얘기했죠. 문제는 전기차죠. 포드만 되게 전기차 부분을 그쵸 이게 자기 발등 자기가 도끼로 찍은 건데 이게 짐 팔리가 테슬라 잡겠다고 뭐 일론 머스크랑 열심히 그땐 트윗이었죠. 트윗도 하면서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금방 잘할 거야라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그 파트만 따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장부상 그게 훤히 드러나게 됐죠. 보통 회사들은요 그걸 믹스해가지고 알기 어렵게 만듭니다. GM도 슬슬 그런 면이 보이는데 근데 자기네들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메리 베라 CEO가 이제 언론에 나와서 전기차 부분에서 따로 이제 언급을 하긴 하지만 포드만큼 깔끔하진 않죠. 근데 어쨌든 미국 기업들은 테슬라 영향으로 장부를 잘 이렇게 그래도 전기차 부분을 얘기하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걸 막 섞어놔서 잘 모르게 감추고 싶은 거죠. 공개하고 싶은 거는 되게 간단 명료하게 씁니다. 근데 아닌 거는 섞죠. 적자폭이 준다 그러다가 이제는 10만 불까지 다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미국에서 만드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포드 마기 주력 그 멕시코에서 생산합니다. 중국보다도 인건비가 어찌 보면 더 싸다고 얘기되는 멕시코에서 만드는데도 적자가 그 정도로 납니다. 현대기아차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무슨 재주가 있어서 대부분 내연기관 회사들이 돈을 벌겠습니까? 멕시코 생산인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얘들이 돈 진짜 잘 버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채널은 전기차 옹호 채널이라니까요. 근데 전기차 부분은 완전히 박살나 있다니까요. 테슬라만 미국에서 돈 버는 게 맞고 자 돌아와서 BYD 돈 벌죠. 잘 법니다. 근데 좀 최근에 힘들어졌다가 이제 4월에 반등했죠. 그것도 다를 건데. 근데 전 이 회사가, 그러니까 추격이 무서워서 제가 이제 하는 건데, BYD가 이게 전기차 회사인지를 아직까지는 100% 전기차 회사냐? 자, 전 세계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4월은 아직 이제 2분기는 아직 안 지났으니까 집계가 안 되겠죠. 그리고 4월도 이렇게 개별 모델 집계는 좀 모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또 남은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자, 당연히 테슬라고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테슬라는 전부 다 무슨 색깔이죠? 배터리 일렉트릭 EV입니다. 배터리로만 구동되는 2위가 BYD입니다. 송인데 잘 보시면 지난 1분기 동안 2만 대가 좀 안 되게 배터리로 팔았고요. 12만 7천 대가 넘게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팔았습니다. 이 뒤에 보면요. 수출하는 물량이 한 10%니까 거의 사실상 이게 중국 위주로 판다고 치면 지금 2등, 3등이 다 BYD인데 보시면 죄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대세는 하이브리드죠. 그러니까 친환경 냄새는 나야겠고 거기 페널티가 있으니까 미국도 많은 회사들이 지금 하이브리드로 재미를 보는데 중국도 사실 BYD도 주력은 아직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고 BYD는 배터리도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여력이 있으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위는 테슬라 모델 3이고요. 이제 5위가 BYD 시그룹입니다. 이게 지금 판매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는 BYD 한을 빼고 이거 홍광 미니 EV도 이것도 순전히 이제 배터리지만 이거 완전 마실용 차인 건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아주 옛날에. 한이 좀 고급 모델인데 그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많습니다. 얘가 과연 그러니까 전기차 100% 회사인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뭐 3월 달도 그렇고요. 자, 4월 달 보면요. 반등폭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훨씬 높습니다. 배터리보다. 근데 그것도 판매량을 견인해 준 게 BYD의 시굴이라든지 돌핀 미니 아주 작은 차입니다. 정말 작은 차고 정말 쌉니다. $10,000. 만불 언저리에서 파는 미화로 하면 대단하죠. 그래도 마실용 차라지만 저가격에 그리고 이 모델은 지금 아마 소디움 배터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더 싸게 만들려는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만들려는 그러니까 BYD도 솔직히 이게 위협적이긴 한데 순수 전기 배터리로만 가는 회사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근데 위협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세부 내역을 보면 얘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판매량을 굉장히 늘려주는 거는 저가에 굉장히 싼 아주 마실용. 근데 앞으로 포텐셜은 무서운 게 이제 그래서 BYD가 이제 모델 Y를 겨냥해서 Sea Lion 07이라는 한 $26,000 정도에 시작하는 근데 물론 중국 기준으로 550km니까 이거 좀 더 줄겠죠. 그래도 $26,000면 이거 만만치 않죠.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미국도 뭐 보조금 받으면은 이 가격대긴 한데요. 그래도 BYD가 엄청 세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모델 Y는 프로모션도 하고 있죠, 지금. 여러 이제 내연기관스러운 면들이 있죠. 이제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론으로 많이들 사니까 이자율을 깎아준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은 요보다 살짝 좀 더 비싼 수준이겠네요. 근데 이런 모델들이 나오니까 좀 위협적인데다가 이런 저가형 차들의 위력은 그래서 이제 모델 2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도 이런 걸 대응해야 된다. 중국 내에서 이런 게 판매량이 확 늘고 지금 BYD도 점점 이런 확충해 가니까 다시 한번 기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섭긴 한데 아직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작정 좀 언론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건 아닌데 그쵸 리하이어를 하죠. 이게 여기 이 동네 여기 워낙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그렇게 근시안적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뒷부분 테슬라는 좀 더 이제 구조를 개선하고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좀 단합되고 이제 스크리닝 효과를 더 노리고 하는데 근데 여기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르고 다시 뽑고 당장에 이제 원가 절감과 그러니까 하루 진짜 오늘만 사는 참 이런 행태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일론 머스크도 그러니까 아마 그걸 보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 다른 그걸로 인해 파생되는 이펙트를 생각해서 그렇게 구조조정하는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이것도 저도 좀 씁쓸합니다. 당연히 리하여 하겠죠. 돈을 아무리 방향을 바꾸고 뭘 해도 지금 돈도 다시 투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냥 공교롭게 뒷걸음치다 바로 잘 맞았더라. 전에 제가 이럴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또 그 다음에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BYD를 이렇게 속속들이 좀 내부를 좀 보면은 아직 그렇다. 그렇지만 기세도 무섭고 포텐셜 배터리 만들지 않습니까?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무시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예측한 건데 약간 중국이 그래파이트를 꽉 잡고 있죠. 흑연을. 예, 이거를 좀 딜레이 해준답니다. 이게 아이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제가 몇 번이고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못 막죠. 막기가 쉽겠습니까? 다 중국에서 재련하거나 만드는데 가장 거기에 이제 핵심이 흑연인데 배터리 응급제로 잘 쓰이죠. 이래서 이거 대비해서 저는 이런 게 진짜 싫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중국만큼 싸게는 못 만들지만 웬만큼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좀 투자해서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정부가 이거 한 2년 유예해준다 이러면은 이거 준비하던 회사는 뭔 날벼락입니까?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겠죠. 이게 유예된 거고 지금 현재 긴장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쉽사리 완화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다변화를 배터리 회사들이 다변화를 해야 되니까 좀 비싸더라도 이거에 걸리지 않는 그런 회사들을 좀 사주기 하겠지만 그래도 더 큰 수익을 기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완전히 끊어내라고 할 땐 언제고. 그러니까 약간 양국의 모종의 이유로 이게 긴장 관계가 확 풀리면은 괜히 이거 준비하던 회사들은 확 그냥 수익을 잃어버리고 참 이게 이런 일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예측한 대로 중국을 완벽히 떨궈내기가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저 나라가 얼마나 많은 양을 저걸 생산해내는데 이거를 단 몇 년에 양산이 제가 얼마나 어렵다고 누차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많이 정부 입장에서 많이 준 것 같지만 그거 갖고도 부족하죠 시간이. 그래서 빨리 잘 다변화를 했으면 좋겠고 앞서 얘기한 그런 싼 차가 이제 앞으로 관세 장벽을 아예 미국엔 발도 못 묻히게. 그래서 바이든 really doesn't want China to flood the US with the cheap 아주 싼 아까 말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씨굴 아주 싼 거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근데 이거 그냥 선거 앞두고 저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 왜냐면요 저런 차들은 싸긴 한데 마실용입니다. 미국에 마실용 전기차가 없었냐? 있었죠.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피아트 500E라든지 아니면 지금 미니에서도 전기차 버전은 그래도 팔리는 것 같죠? 길거리에서 거의 못 봐서 그렇지. 아니면 멀리 안 가도 정말 저렴한 GM 볼트라든지 주행거리 좀 짧았던 한 50마일, 60마일쯤 됐나요? 한 230마일? 200마일 한 초중반 때 버전도 팔렸었고 뭐 그걸 단종한 해 만에 하도 이랬다 저랬다 너무 많이 해서 단종하는 것 같은데 이거 모릅니다. 하도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빨리 많이 뒤집어서 신임이 안 가죠. 이 동네가 이렇긴 한데 근데 그런 차들이 그렇게 성공을 했나요? 성공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여전히 저는 미국에서는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차가 설령 들어온다 한들 글쎄요. 그렇게 미국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빌미로 포텐셜은 어마무시하니까 자꾸 하나하나씩 발전해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동맹국한테 어떤 사인을 줘서 이제 중국 전기차를 좀 막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제스처를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는데 실상은 글쎄요. 그냥 어차피 들어오지도 못할 것 같고 현 상황에서는 들어온다 한들 몇 해나 팔리겠습니까? 미국 상황에 맞는 그때 장거리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봐도 좀 무섭다. 그러니까 미리 그냥 선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지만 여러 가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거를 사인을 보내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챗GPT가 GPT-4.5를 내놨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역시 오픈AI가 조금은 한 발 앞서가고 있다. 사실 이런 AI에 있어서도 특히 챗봇에 있어서도 초창기에는 그거 어차피 자동 완성 확장시킨 건데 뭐 그리 대단하냐. 근데 파급 효과가 장난이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의 핵심은 뭐냐면 대화하기 용이하고 모델도 좀 진전시켰지만 사용 편의성을 더 올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텍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같이 진짜 이 영화처럼
허라는 영화를 저도 봤고 너무 감명 깊게 봤는데, 와, 진짜, 예, 앞으로는 이런 미래가 금방 오지 않을까. 요만한, 조그만한 디바이스, 한마디로 챗봇이랑 대화하는데, 카메라도 있고, 예, 대화도 하면서, 실제로 이런 걸 구현한 겁니다. 챗 GPT가. 그러니까 오픈 AI가.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로 밖을 보면서, 같이 보면서 그거에 대한 해석, 그 제가 쓴 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카메라로 다 인식해서 뭔지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서로 토론이 되고 대화가 되고 진정한 AI 어시스턴트죠. 아, 대단합니다. 이런 세상이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5년 안에는 진짜 허 같은 세상 5년 안에 오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거를 탑재하기 위해서 시리에 탑재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물론 구글도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애플은 관리자. 예를 들면 구글 맵 같은 경우죠. 구글 맵도 초창기에 맵이 없으니까 애플이 정말 오랫동안 구글 맵 쓰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참 오래돼서 이제 자체 맵을 쓰려고 한다든지 지금도 딱 그 모양새입니다. 딱 애플스러운데 여튼 시리가 이것과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애플 생태계와 그것까지 이용할 수 있고 오픈 AI가 파급 효과는 어마무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짜 우리 시대 대변혁? 이 방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디바이스도 이렇게 점점 커지거나 AI 기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폰이 좀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대화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가 교육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것을 개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은 이게 절실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참 교육이 정말 무너져 가고 있죠. 진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선생님들 뭐 노조도 있지만 결국은 샐러리 문제, 여긴 높은 물가로는 진짜 선생님을 해가지고는 택도 안 되니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월급에 할 선생이 없는 거지 사실 선생님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한국이 훨씬 더 여전히 한국도 교육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그 대학 이전 그 아래 교육들은 초중고는 여전히 미국은 정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여기 분위기가 다 사립을 가는 분위기죠.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뭐 한국 대학 학비는 저리 가랄 정도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AI 교육 변혁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동네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뭐 학교도 선생님 월급을 오버헤드라든지 그런 게 너무 커가지고 거기 붙어 있는 게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결국 AI만이 모든 면에서 그런 면에서 답인 것 같고, 다만 이런 걸 이제 돌리려고 하면은 에너지 문제가 시급하죠. 엄청 크죠. 그러니까 에너지 하려면 이제 솔라 패널이나 이런 걸 여기 이제 많이 깔아야 되는데 그 솔라 패널도 다 중국이 다 꽉 잡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여전히 레이버 차지가 좀 싼 면도 있지만 옛날만큼 엄청 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중국이 더럽다 그러는데 솔라 패널을 엄청나게 깔기 시작하면서 거기도 점점 친환경에 잘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세가 무섭긴 합니다. 중국도 문제가 정말 많고요. 도농 간 격차라든지 나라가 워낙 크니까요. 거기 격차도 크고, 그리고 공산국가지 않습니까? 독재자를 갖고 있고, 시스템이 저는 어찌어찌 지금까지는 그걸 끌고 오는데 붕괴될 여지가 훨씬 저도 만만치 않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래를 그렇게 밝게 보진 않는데, 제가 보는 요 몇몇 특정 분야는 정말 중국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붓고 굴기를 해가지고, 이 참, 그래서 걱정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BYD의 약점도 아직은, 다시 한번, 얘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지, 전기차를 많이 파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오는데 그거 다 싼 애들이 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진정으로 좀 제대로 된 길게 가는 이런 거는 아직은 테슬라가 꽉 잡고 있고, 제가 내연기관 돈 못 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내연기관 돈 엄청 잘 법니다. 근데 이 채널 전기차 옹호하는 채널이고, 전기차 부분만 보면은 다 대부분 글쎄요, 포드만 너무 정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다
박살나 있을 거는 뭐 그렇게 멕시코에서도 만드는데도 안 되는데 글쎄요, 한국에서 만든다고 득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